개인 회생 신청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월급, 그 급여를 압류해서 직장에 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개인 회생 절차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급여가 압류되면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보통은 채권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급여를 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도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개인 회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급여 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미 급여의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돼서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인회생 신청 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급여 압류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이거나 혹은 금지명령이 기각돼서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에도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그 급여 압류를 중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중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그 추심을 위한 각종 법률 행위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 압류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부동산 경매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 절차나 경매 절차를 중지해서 그 채권자들의 추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 채무자가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는 계속해서 압류가 되는데 그 일부 채권자가 그 급여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추심 절차만 중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급여는 언제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다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냐 하면 그 시점은 회생 인가 결정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때까지는 압류되어 있던 급여들은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렇게 쌓인 급여들은 채무자의 그 통상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때까지 쌓인 압류 그 급여들을 1회 변제 기일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그럼 1회 변제 기일까지 내가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비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압류가 해제되진 않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의 그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금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큼 범위의 변경이 가능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